앞서 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그제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가 손 맞잡으면서 훈훈한 장면 연출했는데 그 온기가 채 하루도 가질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위원정당으로서 해산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고 뒤이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항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시정연설이 있을 텐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기국회의 맛보기 같은 거죠. 정기국회에서 다룰 현안들이 상당히 이견이 큰 상태여서요. 그 전초전을 지금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당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자기소개까지 꼼꼼하게. 당대표가 되신 후에 첫 연설이었잖아요. 국회 연설. 예, 어제 정청래 대표 연설. 예. 상당히 강한 어조였어요. 듣기에 따라서 예.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일관되게 해왔던 기조입니다. 기조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작금의 현실의 시대 정신은 저는 내란은 정말 끝을 내야 된다.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1시간 가까운 연설이 그 대부분 그런 이제 기조에 맞춰도 됐는데 언론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 분들은 그 내란 부분하고 거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네, 그 위원정당 뭐 해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특히. 근데 그 보면은 당 대표가 되게 정청래 대표가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안을 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정당의 대통령이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여전히 그 절연을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거기에 있는 한 최고위원은 석방을 요구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김민수 최고위원이셨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라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를 자극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체적인 교섭단체 연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발 재탄생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다만 이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왔고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다음에 예. 사실 뭐 여야가 국회에서 서로 자신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낯선 풍경은 아닌데 네.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주선으로 삼각악수를 하고 굉장히 활짝 웃고 화기애애함이 넘치던 그 풍경을 보다가 바로 다음날 이렇게 되니까 또 게다가 대통령이 여당이 좀 양보하셔라 이런 당부를 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러겠습니다 했던 장면이 워낙 생생하다 보니까 네.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게 국민들은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네,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날 그 대통령님하고 여야 대표들 오찬 자리엔 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뭐 단독회담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계셨죠 거기에 진짜 전체 회동에는 회동이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그 앞서서는 정청래 대표와 또 3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독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은 공평하게 다 하셨어요. 했는데 그 분위기 되게 좋았죠. 장동혁 대표 제가 뭐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아주 유쾌한 농담도 주도하기도 했고. 그 마늘하고 쑥 먹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비공개 때 무슨 얘기도 있고. 그건 뭐예요?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웃음 소리가 밖으로 새 나왔다 할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 크게 저도 되게 즐거웠는데 유쾌했는데 그리고 특히 제가 보니까 충청 전성시대예요. 충청도 전성시대예요? 아니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다 충청도 분들이죠. 맞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청도 맞네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나 대통령과 함께 그 협치할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협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좀 양보해라. 저 네. 양보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가령 그날 여러 가지가 많이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뭐 업무 방해랄지 그다음에 배임죄 부분, 예, 예. 직권남용 이런 얘기에 대해 과도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도 범죄 횡령이 인플레된 것 같다 이런 표현해서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은 우리가 테마가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낮은 단계부터 네. 특히 이재명, 김문수 두 대선 후보가 공통공약했던 공약들 예, 예. 정말 많습니다. 그 공약부터 출연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지방 건설 경기 네. 되게 의견이 일치가 했었거든요. 그런 건 살리면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입장을 좀 더 반영해 달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삶을 낫게 하는 이 부분. 하지만 양보할 것도 양보할 게 있고 들어줄 것도 들어줄 게 있는 거지. 내란 부분은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거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깔끔하게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김구원이 그리고 부패한 세력, 내란에 연루된 세력들은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죠. 자,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런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걸 26번이나 강조하면서 첫 국회 연설을 그렇게 한 거는 이거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냐? 혹은 전날 대통령이 양보하라고 협치하라고 했는데 그걸 좀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이제 또 갈라치기 하려고 이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미 실패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를 갈라치기 하려고 그렇게 많이 집권 내동 하나도 안 빼고 했어요. 국민의힘도 동조했고 하지만 정권도 상실했고 총선도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실패한 그 전략도 아니고 그 술책인데 그런 부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락가락에서 못 알아듣겠어요. 한 곳에서는 네, 여의도 네. 대통령, 네. 하나는 명비어청가. 그냥 하나만 하십시오. 여의도 대통령 명예여정가가 같이 그럼 나온다. 저희는 그 한 몸과 같습니다. 당정대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뭐 앞서 나간다, 누구 하나가 잘 되면 누가 뭐 그렇다. 그거는 본인들의 계산법입니다. 당정대가 한 몸 맞아요? 그럼요. 아니 어제 사실은 왜 또 그 부분이 막 부각이 됐냐면 뭐 한민수 의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가 떠들썩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검찰개혁 추진단을 두고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설전이 일요일에 있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후속 입법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은 국회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될 거기 때문에 그 TF에서 여당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 정 대표는 당도 참여하기로 사전 협의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 수석이 이게 내 주장인 줄 아느냐 대통령의 취지라는 의지라는 뜻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였거든요. 그 기사 중에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요. 맞는 거는 지금 참석했던 분들 예. 이름은 맞고 그 고위 당정이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믿어야죠. 그렇다면은 예. 그 기자분은 물론 취재를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도대체 누구와 취재를 했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더블 코트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우상호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운표를 했어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전언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지난 8월 20일 날 대통령님 주재 그 그 우리 당 네. 민주당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네. 큰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모았던 게 기소 수사권의 분리와 추석 전에 예.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이제 검찰청은 역사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무슨 TF 참여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그 검찰 추진단 TF에 당이 참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부딪혔다는 건데 그런 적이 그러냐 없어요. 그건 없고 우상호 수석이 예, 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의견들 서로 활발하게 개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충돌이다 그건 전혀 다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불명확한 워딩들이 좀 밖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나 뭐 입법이 네, 있으면 네. 저는 그 과정까지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게 아,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럼요. 한 이후에 예. 결론이 내면은 원보이스로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대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보예요? 전반적으로 다 오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의가 있었고 예, 예. 서로가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 받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행안부 장관하고 우리 당의 정책위장이 공동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도 당 일각이 부딪혔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선 이견이 없는 게 맞는데 지금 세부적인 거 속도라든지 혹은 보안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얘기 근데 계속 나오는 한번 것 보시면은 같아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예, 예. 그게 법무부 예. 행안부 막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저는 정성호 장관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 입장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들 의원들 내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당정대 협의하고 저희 의총도 거치고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이제 행안부로 두기로 결정난 이후에 다른 얘기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건전한 거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갈등 아니다. 그럼요. 말씀. 네. 한민수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얘기로 좀 가보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하면서 강하게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표출된 게 있었습니다. 먼저 박희승 의원, 민주당 특검특위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재판부 요걸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직접 듣고 오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지금 상권 분립을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성 의원님 일단 또 우리가 추가로 탄핵 결 자,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나서서 약간 발언을 제지하는 이 박희승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로서 내가 보기에 요 특별법은 아니다라는 이제 요 발언을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예. 일란성 딸인데. 아, 예, 예. 근데 둘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쌍둥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희승 의원님 개인 생각에 대해서는 좀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170명 가까운데 저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다들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비유하는 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비유하는 거는 아마 본인의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 쓰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저런 식의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일단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우리 당내 많은 법사위원들이 얘기하고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 전 침대 재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느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다. 구속 취소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다가는 구속기간 만료로 내년 1월 초에 또 윤석열 대통령 나와가지고 전환기시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덕수 전 총리가 6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영장이 기각돼 버립니다. 또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집사 게이트. 무더기로 또 영장 기각돼요. 이런 부분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추천을 판사들을 하면은 임명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현 예, 대법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가?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대표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당론이나 여당 전체가 이걸 추진키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결정은 예. 아니란 말씀.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판 지금 엄연히 사법부가 있는데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 재판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툭하면 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어느 정당이 정권 잡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이게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나오면 또 재판부 만드는 식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거 우려스럽다. 이야기해요. 앞으로 계엄이 또 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면은 물론 저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요. 계엄이 윤석열 같은 정권은 나올 수도 없고요. 불법 유연적 계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하고 당대표가 내란을 뿌리를 뽑자는 말씀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뿌리를 뽑아놓으면 이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지방법원에 예. 형사 단독부가 30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1부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위헌이나 이런 뭐 그런 예. 소지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 내란만 전담할 수 있게 그 뭐 이런 판사들이 필요하다는 추천이 되면은 예. 대법원장이 보고 임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담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으로서 요 재판부를 따로 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법부 안에다가 그 부를 하나 따로 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상설로 그 말씀이세요? 그 상설이 아닌 거죠. 이번 내란 전담만 요것만? 하는 거죠. 요번 것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또한 예. 제가 말씀드린 것 또한 이게 뭐 우리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자 결론된 건 아니고요. 저는 재판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침대 재판한다는 비판이 커지니까 직위원 재판장도 뭐 일정을 공개하던데 정말 국민 상식에 맞게 우리 국민들 뜻에 맞게 사법부도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군요. 이번에 내란 재판 내란 특별 재판부도 입법으로 통과시키는 걸로 확정됐다라는 기사도 꽤 있던데 뭐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저희들은 이제 내란 전담 아하. 재판부라고 하는데 예. 여러 논의는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처럼 사법부가 국민들과 좀 괴리되게 간다면 이번 내란의 전담에서는 유연적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있다면 그걸 배제시킨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질문을 드린다고 앞에서 예고해놓고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말씀하십시오. 뭐냐면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 순서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신 거다라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다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 그거를 당연히 실무에서 얘기한 사람은 접니다.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비서실장. 원내대표실 쪽에 운영수석을 만나서 이번 교섭단체 대표는 한참 됐지요.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의견이 있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당대표께 보고 드리기도 전입니다. 예. 이번에 당대표가 교섭단체를 연설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바로 예.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만약에 지금 기사처럼 한다면은 저한테 다른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했다거나 그래야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김경명 원내대표가 뭐 양보를 했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얘기 하셨어요? 꽤 됐죠. 왜냐하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꽤 된 게 대충 언제쯤? 당대표 되시고 8월 2일 날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얼마 안 지난 시점일 겁니다. 8월에 그러면은? 그렇죠. 예. 지금이 9월인데요. 그러니까.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럼요. 그래서 요청하자 그 얘기를 건네자마자 흔쾌히 그럼요. 순서 바꾸자.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 예. 제가 그러면은 그걸 알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기사를 쓴 분이나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틈새를 하는데 틈새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 바뀐 게 맞긴 맞군요. 아닙니다. 그 순서라는 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저한테 이번 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면 저도 그래요 했을 텐데 그럼 그때 그냥 정하는 거예요? 순서가 왔다 갔다 모르겠어요. 퐁당퐁당이 제가 근데 아니라? 이번 기사를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었구나.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안 거지. 그래서 그게 무슨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무슨 이렇게 신경전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예, 결론은 산 증인이 있으니까요. 예. 우리 사이 좋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당대표 그런 사실이 비서실장께서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죠. 일단 여기까지 듣고 오늘 사실은 100일 평가도 좀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100일이 네. 내일이어서 제가 볼 때 잘한 것 못한 거 물어보신다고 해서 예, 준비는 했었는데 그 점수만 5초 남았거든요. 점수. 점수는 뭐 저는 100점이라고 100점. 봅니다.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